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 짚어보고요. 또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여러 다자, 양자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외교전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밝혔거든요. 나토와의 협력 강화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이 나토 동맹국들의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냉전의 국제 질서라 그러잖아요. 신냉전이라는 것은 결국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과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보자고 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수정주의 국가들 연대 진영 간의 진영 싸움이거든요. 이런 진영 싸움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이전에는요. 그냥 나토 동맹은 유럽의 동맹만, 유럽의 안보만 책임졌던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은 아시아, 동아시아의 안보만 책임졌는데 이제는 안보 관계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나토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동맹 국가들도 나토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마드리드에서 아마 정상회담이 열렸을 겁니다.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나토 사이에 협력의 토대를 쌓는 어떤 그런 회의였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나토 사이에 개별형,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11개 분야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도출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군사정보 공유인데요. 그전에는 안보 협력하자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군사 정보까지 교류하는 어떤 그런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원전, 방산, 인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경제적 성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신다면요. 특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폴란드와 한국이 협력해서 한국과 폴란드가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겠다라는 합의는요.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특히 한국에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유럽의 재건을 위했던 마샬 이 플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대부분 주도를 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마샬 프로그램과 규모에 있어서는 거의 버금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인데 이런 재건 사업을 한국이 주도한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최인접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게도 위협은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 질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한국에게 위협은 위협인데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이런 대규모의 재건 사업에 앞장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중추국가 외교가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순방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냥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의미를 더 좀 되짚어 본다면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이 중추국가 외교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가 한국의 위상과는 좀 달리 너무 한반도에만 치중했었다. 이제는 동북아 밖으로도 한국의 외교적인 지평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그런 어떤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교력을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한일 예.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어떤 양자 외교에 좀 치중을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일정 성과가 나니까 그런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또 일정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었고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폴란드 방문은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의 대유럽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주로 서유럽 위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유럽 국가 정상들과도 많은 회담을 했고요. 물론 간단한 회담이었습니다. 약식 예. 회담이었지만 그다음에 폴란드는 또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유럽 외교가 이제는 뭐 북유럽, 동유럽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다, 상황이다. 뭐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한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네. 있습니다. 자,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네. 북한까지 이제 네. 참석을 하는데 북한이 좀 유일하게 참석을 하고 있는 네.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입니다. 네.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아무래도 회의 기간 북한이 네, 또 네, 미사일 네. 도발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국제사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협력 강화를 주장을 할 텐데 네. 자, 과연 북한이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글쎄 그 박진 장관은 사실 그 북한의 그저 대사가 옵니다. 아세안 예. 대사.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광일 네, 대사가 안광일 예. 대사를 작년에 아마 캄보디아 프놈펜이었을 거예요.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었을 때, 예. 이 안광일 대사를 만났어요. 예. 아주 잠시 만찬장에서 만났는데 인사하고 그다음에 그냥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1, 2분 동안 만났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안광일 대사를 만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진 장관이 그랬거든요. 그 북한 대사를 만나면은 분명하게 경고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북한이 화성 18호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명백한 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했어요. 뭐 안찬일 안광일 대사, 대사, 예. 죄송합니다. 이름 잠시 헷갈려서 안 대사도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인데요. 예. 뭐 할 얘기는 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였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정찰기를 보내서 우리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 EEZ를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군사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가 ICBM 화성 18기를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실험 발사를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우리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중적인 잣대고 이런 이중 잣대를 먼저 처리할 것이다. 이게 뭐 그냥 북한의 레파토리죠. 그냥 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ARF를 찾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네. 오늘 저녁에 ARF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따로 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네. 앞서 이런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안보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안보리에서 이렇게 좀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네. 식물 안보리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에서 삼국 외교장관이 따로 회담을 갖는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안보리를 소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를 소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한미일 3국이 이 다양한 외교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을 때 이 나토 정상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용어를 동원해서 우리는 예. 규탄한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었을 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규탄을 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도발의 외길로 간다면은 한미일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억지를 강화하고 방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위원회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지난해 칭다오 회담 이후에 지금 거의 11개월 만이 될 텐데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 논란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과연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도요. 지금 한중 관계는 한중이 수교한 이후에 예. 뭐 역대 최악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 한국의 외교 장관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 첫 번째로 책임지고 있는 왕이 위원이 만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양국 모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국 모두 지금의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악화는 시키지 말자라는 것이 양국의 인식이 아닐까. 그래서 양국의 뭐 외교 장관이라고 일단 할게요. 외교 예. 장관은 아니지만 왕이가 만나서 예. 좀 더 이상 악화는 시키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저는 논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싱하이밍 발언이 또 이 의제로 오른다면은 그냥 싸우기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논의하지 말고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박진 장관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가자.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중국이 조금 억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중국도 우리 핵심 이익은 지켜달라.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양국의 고위급 외교 인사가 만나라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지만 전날 열렸던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났었거든요. 한 네.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자, 오늘 한중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한중이 어려울 때는요. 한중일 이 정상회의, 이 예. 동북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그런 외교 기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걸 좀 이용해 보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이 마침 또 한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또 한국이 호스트를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좀 관할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한국분이 아마 이번에 한중일 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이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어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지금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예. 실제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한중일 청년 포럼 이런 거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협력 대화 포럼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부 중국에서 개최를 했고 예. 마지막에 말씀드린 한중일 협력 포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왕이 위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뭐냐면은 중국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중이 막혀 있을 때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있으니까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뭔가 협력의 물꼬를 터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ARF 회의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왕이 위원이 24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이메일을 해킹했다.
라는 의혹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중국은 이제 제재 철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좀 건설적인 결론 없이 서로 좀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자리라도 의미는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 서로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예. 이전에 블링컨 장관이 방중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거기서 뭐 지금 경쟁 국면이 갑자기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장기간 아주 그냥 깊숙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어떤 그런 자리였고요. 예.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넘지만 않으면은 경쟁이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관리는 되는 것이거든요.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양국의 인식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드레일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데 가드레일을 좀 만들어서 그런 위기를 관리하자라는 것이 양국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계속 만나서 불만 사항을 서로 확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을 했고 또 이달에는 제니 옐런 또 재무장관도 갔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방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고위급 대화가 잇따르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관계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그 다음에 임박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방중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순이라고 다리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돌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경쟁 관계도 관리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드레일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중 관계가 뭐 경쟁의 관계이지만 분명히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국제 보건 문제는 양국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2024년 내년이죠. 이게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미국의 대중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부분 이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어떤 기제를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계산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 그리고 각국의 외교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